안녕하세요. 저는 아내와 함께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남자입니다. 사실 저에게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부터 쭉 교제해왔고 결혼까지 약속했었던 여자가 있었는데 놀랍도록 속물적인 근성을 접하게 되어 헤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평생 동안 볼 일이 없을 줄 알았던 전 여자친구였던 미정이가 최근에 저희 앞에 나타나서 더욱 밑바닥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죠. 미정이는 저를 이용해 먹을 대로 이용해 먹고 걷어찼었는데 나중에는 본인이 땅을 치며 후회하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사연에 대해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는 대학을 다니던 중 건강이 악화된 아버지의 치킨 가게를 물려받아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치킨을 염지를 하는 것부터 튀기는 것까지 어느 것 하나 쉬운 일이 없었지만 하면 할수록 일이 재미있기도 하고 사람들의 좋은 평가를 듣는 것이 보람이 되더라고요. 저는 이 일이 천직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을 했고 당시에 저와 사귀고 있었던 전 여자친구인 미정이 역시도 이 일을 반겼었죠. 물론 다만 그것이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의 즐거움과 만족을 위해서였다는 점이 저의 불만이었지만요. 야, 김미정. 놀 때는 놀고 공부할 때는 공부한다더니 대체 언제 공부하는 모습 보여줄 거냐? 내가 치킨 팔아서 뒷바라지 해주고 있다고 너무 맘 편하게 사는 거 아니야? 로스쿨 입학할 거라고 하더니 친구들이랑 섬에 놀러 간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린지 모르겠네. 그리고 그런 일이 있으면 나한테 솔직하게 말을 해야지. 왜 나한테는 가족들이랑 같이 여행 가게 됐다고 거짓말을 하는데? 내가 오빠 이럴 줄 알고 사실대로 말 못한 거야. 내가 솔직하게 친구들이랑 놀러 간다고 했었으면 오빠가 허락은 했을 것 같아?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지금 네가 거짓말한 걸 나 탓하는 거냐? 진짜 어이가 없다. 요즘 남 네가 무슨 생각으로 사는지 모르겠어. 내가 공부할 때는 공부하고 놀 때는 노는 타입인 거 알잖아. 그래서 지금 미리 많이 놀아두는 거야. 네가 지금 그 말한 지 벌써 2달이 다 되어 가거든? 그동안 너 고시원 생활비며 식비며 내가 다 대주고 있는 거 안 잊었지? 에이. 내가 나중에 로스쿨 입학하게 되고 변호사 되면 다 갚는다고 했잖아. 입학시험 그거 어렵다고 하던데 잘 칠 수는 있는 거고? 지금처럼 놀러만 다니면 도저히 못 붙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확히는 입학시험이 아니라 법학 적성시험이지. 그리고 내가 안 될 일에 도전하겠어? 나 공부머리 좋아서 어릴 때도 공부 안 하고 어지간한 시험은 다 90점 이상 받았던 거 말했잖아. 공부하기 싫어해서 시험 일주일 전까지 공부 안 하고 살았던 것도 말했지.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미리 놀아두는 거야. 법학 적성시험 합격하려면 힘들게 공부해야 하잖아. 그동안 좀 쓰셔서 미치지 않으려면 지금 제대로 많이 놀아둬야 한다 이거지. 그래. 그럼 기왕 섬에 놀러 갔으니까 남사친들이랑 클럽도 가고 술도 마시고 와. 너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겨. 우와, 오빠가 웬일로 이렇게 내 맘에 쏙 드는 말을 하네? 대박. 내 생일도 아닌데 오빠 완전 난리 났다? 비꼬는 거잖아, 바보야. 남사친들이랑 놀아나기만 했다 봐. 너 때문에 내가 불안해서 푸사 바꾸라고 하고 싶은 거 간신히 참는 중인데. 나는 남사친들 정말로 친구로밖에 안 보여. 같이 목욕해도 아무런 감정 안 들 애들로만 골라서 친구로 지내고 있거든? 헛소리 하지 마시고 공부나 열심히 하세요. 내가 뒷바라지 해줄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자꾸 계산적으로 말하려고 하지 마. 내가 오빠한테 공짜로 받는 게 아니라 나중에 다 갚을 돈이니까. 괜히 사람 죄 지은 기분 들게 하면 짜증날 수도 있다는 거. 주의하기. 전 여자친구 미정이는 집안이 가난한 편이어서 자신이 꼭 성공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다 대학을 졸업한 후 취직한 상황인데 자신은 성공적인 직업을 가져야겠다며 변호사 시험에 도전할 거라고 말을 했었죠. 솔직히 처음에는 그게 무슨 황당한 소리냐고 했었지만 본인이 너무나도 간절히 이루고 싶은 꿈이라고 애원을 하기에 얼마든지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뒤이어 나온 이야기가 자신의 집안이 가난하기 때문에 고시원 생활비를 비롯해 식비까지 좀 지원해달라는 것이었죠. 결혼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었던 전 여자친구였기 때문에 저는 미래에 투자한다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치킨 가게를 물려받아 운영하면서 생긴 돈의 일부는 부모님을 드리고 일부는 전 여자친구를 지원하는 데 쓰면서 지내고 있었죠. 하지만 전 여자친구는 공부를 도통하지 않고 놀러만 다니는 모습을 보여서 저를 많이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그냥 백수로 쭉 지내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노는 모습을 보이는 데다 소비 또한 제 눈치를 보지 않고 나날이 커졌기 때문이었죠. 제가 미정이에게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친구 중 하나는 이런 사정을 듣더니 저보고 보살이냐고 할 정도였습니다. 결혼을 한 사이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혼자 일을 하고 금전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쉽사리 하지 못할 일이라고 하면서요. 하지만 저는 서로가 사랑한다고 믿었기에 계산을 따지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신경 쓰는 일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저와 미정이는 생각이 많이 달랐던 것을 깨달은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결혼을 하고 싶어서 은근슬쩍 얘기를 꺼냈는데 미정이가 발칵 화를 내더라고요. 자신이 변호사가 되느냐 마느냐의 기로에 달린 중요한 시기인데 그러한 얘기로 꼭 사람을 심란하게 해야 하냐면서요. 네가 심란할 게 뭐가 있어. 결혼한다고 공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집안일이며 돈 버는 일이며 내가 다 해주고 뒷바라지 해준다는데 대체 뭐가 문제야? 내가 연애 초기에 말했잖아. 우리 부모님이 집안 가난하다고 나는 꼭 좋은 곳으로 시집가길 바라셨다는 거. 솔직히 오빠가 치킨 튀겨서 파는 돈이라고 해봐야 월급쟁이 수준이라고 알고 있는데 내가 경제적으로 여유 없는 남자랑 결혼한다고 하면 반대하실 게 틀림없다고. 차라리 내가 로스쿨이라도 입학을 하면 또 기분 좋아서 찬성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럼 나는 네가 로스쿨 합격할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거야? 로스쿨 합격했으니까 이제 변호사 시험 합격해야 한다면서 또 기다리라고 하면 그때는 정말 지칠 것 같아서 그래. 나도 주변에서 맞선이며 소개팅이며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거절하는 이유가 너 때문인 거 알잖아. 오빠가 괜찮으면 다른 사람도 만나보고 그렇게 해. 너랑 사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을 만나라는 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냐? 아니면 비꼬는 거냐? 비꼬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나보다 더 나을 사람이 없을 거라는 확신이 있어서 하는 말이야. 솔직히 나처럼 외모되지 머리 좋지 오빠랑 말 통하는 수준의 사람이 흔할 것 같아? 뻔뻔하다 뻔뻔해. 어떻게 자기 입으로 그런 소리를 하냐? 뻔뻔한 게 또 내 매력인 거 알고 있지? 내가 로스쿨 입학만 하면 오빠한테 정말 잘할 거고 부모님한테도 꼭 소개해줄 테니까 우리 오빠 조금만 참자. 알겠지? 전 여자친구의 간곡한 설득 때문에 저는 로스쿨 입학 시험 때까지 결혼을 미루기로 하고 뒷바라지를 계속했습니다. 늘 놀러만 다닐 줄 알았던 전 여자친구 역시도 공부에 매진을 했고 마침내 로스쿨에 입학이 결정나게 되었죠. 로스쿨 입학을 달성한 전 여자친구보다 더 기뻐했었던 저는 함께할 핑크빛 미래를 꿈꾸고 있었어요. 그런 저의 기대를 부응하듯이 전 여자친구는 부모님과 함께 식사 자리를 가지자며 저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저는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금방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미정이는 자리에 앉아있는 자신의 부모님들에게 저를 사업가라고 소개했기 때문이죠. 말도 안 되는 거짓말에 당황했던 저는 잠시 속이 좋지 않다는 핑계를 대고 미정이를 불렀습니다. 어머님 아버님한테 나 사업가라고 소개한 거 대체 뭐야? 치킨 가게 작은 거 운영하고 있다고 하면 되지. 뜬금없이 거짓말이야. 일단 오늘 식사 자리에서만 좀 장단 맞춰봐. 사업은 그냥 뭐 유통업이나 쇼핑몰. 아니다. 좀 고급스러운 느낌 들어야 하니까 무역회사 쪽이 좋겠다. 오빠 전공이랑도 얼추 맞아 떨어지고. 설마 부모님한테 나 소개하는 게 창피해서 거짓말한 거야? 그동안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단 한 번도 말씀드린 적이 없고 오빠 치킨으로 한 달 버는 돈이 한 2천만 원? 3천만 원 되면 말씀을 드렸지. 그런데 돈도 별로 안 되는 치킨 가게 운영하고 있는 거 어떻게 솔직히 말씀드리겠어. 네 부모님은 사람이 돈 많이 못 벌면 차별하시고 결혼도 반대하실 분이구나. 솔직히 이쁜 딸 키웠는데 변변찮은 직업 가진 사람이랑 결혼하는 거 흔쾌히 찬성하실 부모가 몇이나 있겠어. 너 말 다 했냐? 변변찮은 직업이라고? 오빠, 우리 서로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잖아. 열등감 내려놓고 인정할 건 인정하면서
대화를 하자. 치킨 그거 막말로 대학 졸업하고 할 일 없거나 퇴직하고 할 거 없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잖아. 이 일 나는 즐기고 있고 보람차게 하고 있는데? 물론 오빠야 나름대로 보람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 같기는 해. 그런데 그게 사람들 보기에 좋은 직업인지 아닌지는 별개의 문제 아닐까? 심지어 돈이라도 많이 벌면 모를까. 그것도 아니잖아. 프랜차이즈라도 열 정도로 성공한 것도 아니고. 좋아. 네가 그렇게 까놓고 말해주니까 나도 좋네. 그럼 나도 까놓고 하나 물어보자. 나랑 이제 헤어지고 싶은 거냐? 이용해 먹을 만큼 이용했으니까 좋다 이거야? 그게 아니라 나는 오빠가 잠깐 거짓말이라도 시간을 좀 벌고 지금보다 더 성공할 수 있을 시간을 주는 거야. 엄마랑 아빠 반대하는 결혼할 마음도 없고 그거 반대 무릅쓰면서 내 귀중한 시간 할애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 나는 로스쿨에만 들어가면 끝이라고 생각했었는데 학교 공부량도 장난 없이 많은 데다 시험은 5회인가? 떨어지면 그대로 끝난다고 하더라? 이런 상황에 오빠랑 이런 문제로 다투고 싶지 않으니까 헤어지기 싫으면 그냥 내 뜻대로 해. 부탁하는 게 아니라 오빠한테 명령하는 거야. 부탁이 아니라 명령? 이게 로스쿨 들어가더니 무슨 변호사 검사라도 된 줄 아나. 애초에 너는 이런 얘기를 오늘 네 부모님 보기 전에 했어야 했어. 닥칠 때까지 항상 어려운 얘기며 힘든 거 미루고 있다가 벼락치기 하는 습관 고쳐라. 안 그러면 언젠가는 낭패 볼 거니까. 저는 전 여자친구와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전 여자친구의 부모님에게는 제가 사업을 한다는 게 아니라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한 뒤 그냥 나와버렸습니다. 전 여자친구는 화가 났는지 당황했는지 그 뒤로는 아예 제게 아무런 연락도 없었죠. 고등학교 시절 때부터 알고 지내고 또 오랫동안 사귀어온 미정이와 헤어지고 나니 인간에 대한 회의감이 들 지경이었고 마음의 상처도 너무나 지독했습니다. 그런 상처를 잊기 위해 미친 듯이 치킨 장사에 매진했고 단순히 뒷바라지를 하기 위한 돈벌이였던 것으로는 안 되겠다 싶어 맛있는 레시피를 연구하기도 하고 따로 공부도 하는 등 치열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덕분일까요? 근 1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는 동안 정신없이 바쁘게 달렸더니 저의 치킨집은 맛집으로 꼭 먹어보아야 할 곳으로 인근에서 유명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건강 역시 상당히 회복되어 부자가 함께 일을 하게 된 덕분이기도 했죠. 또 꾸준히 보육시설에 치킨을 배달해주며 제 나름의 봉사활동을 한 일로 신문에 소개된 일도 있었습니다. 기쁜 일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현재의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되었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이쁜 아들을 가지게 되었죠. 가게를 운영하며 매일매일 치열하게 살아온 덕분인지 전 여자친구인 미정이에 대해서 떠올릴 일도 없었고 가끔 떠올린다고 해도 감정적으로는 아무렇지 않을 정도가 되었어요. 그런 미정이와 재회하게 된 것은 배달원의 사고로 인해 제가 직접 배달을 하게 되면서부터였습니다. 치킨을 건네는데 저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는 체 하기에 누군가 하고 보니 미정이더군요. 목소리는 거의 그대로였으나 아름답던 외모는 온데간데 없이 푸석하고 주름진 피부에 살도 잔뜩 쪄서 누구인지 못 알아볼 정도였죠. 대충 반갑다고 하고 치킨을 건넨 뒤 나오는데 미정이가 저를 불러 세우더군요. 오빠, 사실 나 오빠 한번 조만간 보러 가려고 했었어. 옛날 얘기하면서 얘기나 좀 할까 싶기도 하고. 우리가 서로 옛날 얘기할 사이는 아니지 않아? 그렇게 차갑게 말하지 마. 나 신문에서 오빠 얼굴 안 그래도 봤거든?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아주 잘 나가는 사업가 다 됐던데. 지금 가까이서 보니까 예전 모습 그대로인 것 같다, 오빠는? 나는 할 얘기 없으니까 그냥 가볼게. 치킨 맛있게 먹고 리뷰 이벤트 신청했던데 리뷰 꼭 쓰고. 미안한데 오빠, 나 너무 염치 없지만 부탁 하나만 하자. 나 1,000,000원만 빌려주면 안 될까? 헛소리 하지 마. 1,000,000원이나 되는 돈이 어디 있다고. 오빠가 나 한창 뒷바라지 할 때 줬던 돈만 1,000,000원은 훌쩍 넘잖아. 지금은 가게도 유명하고 잘 나가는 것 같던데 훨씬 더 많이 벌 거 아니야. 한 번에 다 주라는 것도 아니야. 조금씩이라도 주면 돼. 나 이런 얘기 정말 힘들게 하는 거야. 알지. 꼴에 양심은 있는지 이자랍시고 우리 헤어지고 한 3년쯤 됐을 때 10만 원 네가 보낸 적 있잖아.
그러고 나한테 또 500만 원 빌려달라고 헛소리 했었고. 그때보다 지금은 조건이 훨씬 좋아. 나도 맨입으로 오빠한테 돈 달라고 안 해. 만약 원하면 오빠애 낳아줄 수도 있고 오빠랑 사귀어줄 수도 있어. 결혼한 유부남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네. 적당히 하고 그만해. 나 다음 장사 또 하려면 지금 움직여야 하거든. 내가 이렇게까지 자존심 굽히고 외원하는데 정말 이럴 거야? 꼴 보니까 로스쿨 입학하고도 시험은 쭉 낙방했나 보네. 내가 말했었지. 벼락치기 하는 습관 안 고치면 언젠가 낭패 볼 거라고. 인생 만만히 보고 노력 없이 여행으로 산 대가 치르는 거라고 생각해. 지금 말 다 했어? 치킨이나 튀기는 주제. 로스쿨 입학생을 무시한 거야? 네가 돈 많이 벌면 치킨 가게도 괜찮다며. 놀면서 시간만 허비하다가 인생 망친 너보다는 내가 그래도 형편이 낫지 않나? 야, 너 지금 그 말 취소해. 계산이 안 되는 걸 보니 시험 왜 계속 떨어졌는지도 알겠다. 애당초 안 해두고 불륜 저지를 마음도 없지만 애 낳아줄 수도 있고 사귀어줄 수도 있다는 말을 할 상황이니 네가? 됐다. 말을 말자. 수고해. 야, 거기 서라고. 네가 부모님한테 치킨 가게 한다고 폭탄 던지고 간 것 때문에 내가 인생 망한 거 몰라? 내 인생 책임져야지, 이 자식아. 전 여자친구는 벗어나는 저의 등 뒤에 대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다가 이내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더니 제 치킨집이 최악이고 맛이 없는 데다 음식물에서 구더기가 나왔다는 허위 리뷰를 작성하기도 했죠. 저는 그간 전 여자친구에게 뒷바라지 명목으로 빌려줬었던 돈을 받기 위해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에요. 다행히도 도중에 오간 돈 때문인지 공소시효는 여전히 있어 돈을 받아내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은 전 여자친구는 자기가 시험에 여러 번 떨어지고 결혼도 못한 채 가족들에게도 애물단지 취급을 받는 비참한 삶을 보내고 있다며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겠냐며 동정에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현재도 상황이 좋지 않아 보이는 전 여자친구였지만 로스쿨 입학이라는 알량한 성공에 젖어 저를 차버린 대가를 치르는 것이고 그 뒤의 일도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었죠. 이용해 왔었던 것도 모자라 도와주지 않는다고 못된 짓을 하는 여자니 전혀 동정의 여지가 없네요.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